당과장이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겠네. 네, 어쨌든 편집을 할 거가. 네. 하여튼 유튜브 강의를 인공지능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를 해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다고 좀 위험한 지 있지만은 그래도 최선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시간 분량의 시간 한계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없지. 여기 슬라이드가 이제 나와줘야지. 강의의 목적은 1시간 분량이고 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산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을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인데 이게 지금 이게 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건 편집이 들어가니까 놓고 편집이 들어가니까 4차 산업의 시대가 오는 건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1차 산업 시대는 농경 시대, 2차 산업은 기계화 시대, 3차 혁명은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막 도래하고 있고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고 이것만 해도 1년 정도 해야 될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논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로 구성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이 데이터는 어떤 플랫폼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또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플랫폼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렸는데 그게 엄청난 동영상과 엄청난 사진과 음성과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채취를 해서 인공지능으로 그걸 유용한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통신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통신에서 구글에서 클라우드를 갖다 놓고 메모리가 다 클라우드에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또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클라우드가 되어 있는 이 개념이 또 대중들, 퍼블릭, 클라우드 소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다 앞으로 향후에 올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 니 좀 앉아라. 그래서 경기대가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좀 니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4차 산업의 핵심에 인공지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핵심인데 조금 더 좀 센스 있는 사람, 눈치 있는 사람 보면은 그건 플랫폼이 없이는 인공지능이 있을 수가 잘 돌아가기 힘들고 클라우드가 없으면 또 인공지능이 좀 돌아가기 힘든 그런 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는 또 누가 잘하고 있냐면은 거의 구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땅이고 예를 들어서 플랫폼은 땅이고 클라우드가 하늘이면 땅과 하늘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은 구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우리 인공지능을 갖고 좀 해봐라. 이게 저 구글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하면은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이 이 4차 산업을 장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장악한 사람이 4차 산업을 장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점 후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플랫폼을 만들 수도 없고 클라우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앞서 나가는 이제 기업이나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에서 필드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생태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국의 기업을 따라잡는 게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닌가. 우리가 플랫폼도 잘 없고 클라우드 없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철학적으로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이면 중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천지인인데 이 세 개가 합쳐서 앞으로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철학적 개념에서 천지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이는 하늘과 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인공지능이 핵심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클라우드나 플랫폼은 선진국들이 개발한 거지만은 인공지능을 잘 함으로써 오히려 또 클라우드도 플랫폼도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지만 간략하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냐 이래가 잘 되겠나 니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빨리 넘기려고 하고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끌면은 네가 보고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갈 테니까. 4차 산업은 금방 얘기한 대로 AI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도를 좀 빨리 나가면 AI는 세 가지로 기술적으로 구분하는데 슈퍼바이저 러닝과 언슈퍼바이저 러닝, 리버스 러닝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하는데 이게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한번 도식화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건 인공지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제 말 듣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지능을 가진 건데 인간을 닮은 겁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지능을 가졌다면 그건 다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주판으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는 지능이 없는 기계이지만은 이 주판이 좀 발달해서 이제 연산작용하는 이제 컴퓨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계가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 주로 수학적 연산이지만은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머신러닝이라도 얘기하고 이걸 보시면 이 인공지능 역할을 보면은 사람에 비교하면 인공지능이니까 어떤 나비를 보고 이제 카메라가 나비가 인식이 돼서 뇌로 입력이 들어가고 입력이 들어가면 얘가 입을 통해서 이제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 나비가 대답을 하는데 이 나비가 대답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인식을 해서, 음성을 인식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겠죠. 음성을 인식을 해서, 로 들어가면 나비를 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됩니다. 말하는 거는 또 이렇게, 나비를 잡아라 이러면 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부에 해당되고, 사실은 비전 쪽에, 시각 쪽에, 청각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능을 가지려면, 감각이 필요한데, 인간의 감각은 6가지로 얘기합니다. 안이, 비, 설, 신, 이래가지고 6가지인데, 안이라는 건 눈이고, 귀고, 비, 코, 혀, 설, 신은 몸체적 촉감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오감을 다, 우리가 이제 센스 할 수 있어야 로봇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각을 센스하는, 인공지능 로봇 아직 본 적 없죠. 향후에는 후각을 측정하는, 냄새를 보고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로봇이 또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촉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발전이 덜 된 거예요. 지금은 되고 있는 게 이게 시각 분야하고 음성 인식 분야하고 말하는 분야하고 팔 요것만 돼 있지, 후각과 신체 감각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향후에는 이게 개발될 거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개발 중에 있는 거라 하지만 개발 중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향후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후각과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는 게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그리고 아직 개척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신경을 좀 하는 사업의 기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어가면 현재는 이 비전 쪽하고 청각 듣는 쪽하고 말하는 쪽하고 로봇 쪽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도 인공지능을 하게 된 동기가 알파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파고 다 아시겠지만 이세돌과 한 거예요. 이 좀 뭐 경직되지 않나, 이게 좀 경직대가 있는 거지. 알파고에서 좀 많이 인공지능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파고가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많이 미쳐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인공지능 붐이 불어서 알파고의 바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을 바꿔나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또 알파고 보면은 이세돌 바둑 선수가 여기 알파고를 5번 떠갖고 4판 중 1판 이기는데, 제가 알기로 뭡니까, 이거 로열티 계약금이 제가 알기로 약 10억 정도 예상이 받은 걸로 돼요. 이기면 또 뭐 몇 억 이렇게 받게 되고 해서, 그때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세돌이가 복도 많다, 저 허접한 컴퓨터하고 떠가지고 10억을 받고 이길 때마다 한 판씩 받으니까, 야, 저 이세돌 복도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하사비스 그 사람이 와서 했는데 이세돌 보고 머리 깎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세돌이가 원래는 시험도 잘 이렇게 시험을 기루나 머리를 잘 안 깎는데, 중요한 시험에 머리를 잘 안 깎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이세돌이가 반드시 머리 깎고 나와야 된다 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돌이가 잘 어울리지 않게 머리를 깎고 하는데, 머리를 안 깎았으면 뭐 한 3대2로 이겼을지도 모르겠는데 머리를 깎았는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을 보시면 이세돌 사전이 100장, 1000장, 10,000장, 하여튼 인공지능 강의에 이 알파고 이세돌 사전이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이 초상권만 쳐도 제 생각엔 100억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거는
그쪽 인공지능팀, 하사비스, 맞네, 하사비스 이 사람, 그 팀들이 참 협상을 잘했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너무 싸게 팔았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요. 이건 100억 이상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 구글에 인수되는데 10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쪽에서는 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쉽게 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빨라야 되겠지? 빨라야 되겠지? 네. 참고로 이 알파고가 하게 된 건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파고가 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2000년 동안에 바둑 기보가 있다는 거, 바둑 기보가 있으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글 팀들이 이 모델 케이스로서 바둑을 택한 거는 우연일치가 아니고 빅데이터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러고 또 스파링 상대가 검증할 수 있는 상대가 명확하게 있고, 그래서 사람이 선택적으로 아주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한 판의 대국료가 상당히 이익이 되지만은, 한 판당 이익이 되지만은 훨씬 더 많은 20억 이상 받아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여하튼 저하튼 간에 이걸 해서 내가 인공지능을 흥미를 가지고 또 접하게 된 게 됐으니까 또 다 우리한테도 다 모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리허설이니까 좀 속도가 너무 좀 시간 일하면 한 2시간 분량 될 것 같은데, 그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이해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건데, 인간의 뇌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많이 이해하고 많이 인간의 뇌를 모방을 잘 할 수 있으면 인공지능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 해서 뇌공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손상된 뇌인데, 인공지능에서 저 보면은 이렇게 손상된 뇌인데, 인간의 뇌를 보면 우리가 뇌에 손상이 온다든가 치매에 걸렸다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해서 뇌가 이렇게 세포가 죽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사람은 그 생명 같으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은 이 세포가 죽으면 죽어버려요. 로봇이 이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 상실증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인간의 뇌가 너무 메모리가 많으면 복잡해가 연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손상 부비를 만들어서 드랍아웃식으로 해서, 이건 알고리즘상의 드랍아웃인데 일부러 뇌를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이 속도가 빨라지고 에러가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손상된 뇌를 보면서 그걸 흉내내서 컴퓨터에 적용하고 있다.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뇌세포 연결인데, 이 세포가 연결대가 있는 건데, 이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시그널은 1이나 제로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떨 때 1 되고 어떨 때 제로 되냐 하면 어떤 스트레스홀더, 기준치가 넘어야 이게, 그래요. 말이 좀 빨라. 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제로와 1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 신호인데, 제로와 1로 하는 거 시그널이 수식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모든 식에서.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건데, 접합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시그모드 펑션, 렐로 펑션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간의 뇌를 굉장히 모방하려고 노력한 거다.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그래서 뇌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공지능이 나아갈 방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돌아가서 인공지능은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과 언슈퍼바이저 러닝과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참고적으로 슈퍼바이저 러닝을 라벨이 있는 경우,
언스파이저는 라벨이 없는 경우, 강화학습은 어떤 보상값으로 되는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쓰는 슈퍼바이저 러닝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최적화 뭐 이런 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저 러닝에서는 GAN, 제너레이티브 어드레시블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는 클러스터링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게 있고, 광학습은 뭐 DQN, SSG 뭐 이렇게 뭐 또 지네틱 알고리즘, 올드 모델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는 실력을 보여주면 이제 어떤 아마추어 사람이 프로그램을 짠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음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공포의 나비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요 공포의 나비는 RNN 네트워크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개인을 쓴 건데 좀 재미난 게 보면 이게 제 얼굴이 얼굴 사진을 이렇게 넣어주면 여자로 변형시키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남자로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내려갈수록 나의 세월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느끼는, 어떤 사진을 주면은 이 사람이 2살 때 사진과 80세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 두 사진 합해서 유사한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요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제너레이티브, 이제 생성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 아니겠어요? 데이터가 없을 때는 데이터를 주면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GAN이라는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데이터가 없다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뭐 적당하나? 뭐 같은 GAN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GAN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뭐 동양의 집에다 서양의 집을 합성해서 그런 건축에도 사용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GAN으로 그리는 그림이 인공지능 그림이 5억에 낙찰된 것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실제로 이런 걸 제가 해본 건데, 어떤 집에서 사진을 가지고 이제 사가리 그림을 가지고 합성을 하면은 사가리 그림 같은 집이 나오는 걸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합성하면은 이제 그런 색조로, 그런 톤으로 또 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에서 아타리 게임을 우리가 깨는 걸 갖다가 DQN 가지고 해봤습니다. 이 1112라는 거는 그 아타리 그 게임에 들어간 DQN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많은데, 그걸 다 바꿔서 하루 12번째 실험이고, 11번째 실험이고 12번째 실험이니까 그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싶은 얘기는 요 장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DQN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돌아서 이제 CNN을 거치고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DQN 알고리즘 수학적 모델이, 여기 수학을 원하기보다도 이런
신호들이 어떻게 전달돼 가느냐, 우리를 이걸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좀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DQN을 완전히 해부해보고, DQN의 장점이 뭔가, 그리고 DQN 장점을 또 어디에 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하려고 해서, 중점적으로 이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DQN의 장점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외부 메모리를 쓰고 있다든가 하고, 또 2가지를 쓰고 있다든가 하고, 5가지 다 잡은데. 뉴럴 네트워크를 2개 쓰고 있고, 이제 로스 펑션을 2개 쓰고 있고, 인공지능을 2개 쓰고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듀케는 그때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알파고, 버전에서 나온 겁니다. 중간중간 말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거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그런데, 내가 뭐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DQN이 되면, DQN이라는 거는 이제 CNN을 기반해서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DQN에다가 RNN을 시간의 개념을 넣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걸 이제 그 메모리가 어떻게 주고받냐를 갖다 메모리가 이렇게 해서 수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해서 이제 이걸 수식을 좀 바꿔보고 메모리 용량을 키워보고 아니면 이 방정식을 좀 바꿔보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서 어떻게 기존의 DQN보다 DRM보다 뭐 구글만큼 혹은 구글보다 더 좋게 게임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걸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위너 테이크스 올 이렇게 성자 독식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다 쓰기 때문에 구글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못 만들면 이게 상용화 되거나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내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전문가용이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는 모듈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뭐 기법이라든가 모듈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모듈을 사가지고 그냥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더 인공지능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내부 수학적 도식을 좀 이해하고 그걸 갖다 어떻게 코딩화 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한번 시험을 보여드리고 참고적으로 이 인트로덕션 인공지능을 끝내기 전에 제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느낀 점, 공부해보고 느낀 점은 한국 사람이 가장 인공지능을 잘할 수 있다 라는 건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의 근본 개념은 근사값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대충 하는 게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개를 섞어 쓰는 게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대충 하면서 섞어 쓰면서 창의성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민족이 인공지능 잘할 것이다. 근데 한국 민족의 특성이 뭐냐면 빨리 대충 뭐 이렇게 했는데 한강의 기적으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다. 비빔밥 문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앙상블로 그렇게 CN도 쓰고 RN도 붙이고 뭐 이렇게 뭐 뉴럴 네트워크도 막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 비빔밥 정신하고 또 약간 뭐 대충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근사값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것도 탁월하고 해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우리 한국이 세계에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로고는 우리 SMAI라고 Soul Mountain AI라서 그래서 저희 꿈은 뭐 실리콘밸리
갤리처럼 미국의 골맥처럼 한국의 솜사운 마운틴 에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충 뭐 정도로 뭐 이어서 내자고 뭐잘 안 된 것 같은데 전부 다 왜 다 나도 경직돼 있고 여러분들 다 경직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경직돼 있어가지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40분 정도. 40분 정도가. 40분? 그러면 되겠네. 이 정도면 연습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앞에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뒷부분은 좀 예지하나 예. 네. 예, 앞부분 그 정도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좀 넘어가신 게 있는데 시간 때문에 좀 쑥스럽네. 처음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